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6시 7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눈에 띄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반도체와 AI 테마 강세, 또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쭉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할 만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래서 상승 마감했다 이겁니다. 골고루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누구 하나 많이 오르는 거 없이 0.6에서 0.8% 정도 골고루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 수가 당연히 더 많고요. 이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골고루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제가 이제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하고 구글의 그 종목별 순환 매모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은 이제 구글이 좀 쉬어가고 그 자리를 엔비디아가 메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이 정도 올라서는 사실 이 약세 흐름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 정도 하락한다라고 해서 지금 강세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루 정도 이렇게 서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빠진 엔비디아는 하루 상승하고 너무 많이 올랐던 구글은 하루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다 건전한 모습입니다. 주도주를 누가 시가총액 1등이냐 자리를 놓고 거대한 두 종목이 겨루고 있죠. 그죠? 엔비디아와 구글이 겨루는 사이에서 시장의 힘 자체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죠? 이 느린 상승, 서서히 상승, 그런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가 지금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이쪽 업종이 좀 괜찮습니다. 물론 뭐 여기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색깔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그 종목 ETF, 그죠? 그 바이오테크 ETF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인 신고가 랠리 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AI 테마가 한동안 고평가 우려 이런 걸로 좀 흔들흔들 했을 사이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순환매가 돌고 있다. 하여튼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지금 미국 증시는 일단 굉장히 건전합니다. 서서히 잘 올라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밤에는 휴장이네요. 그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뭐 특별히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할 게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을 보시자면은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중요한 저항 잘 돌파한 척 하고 있고 어, 나스닥 기준으로는 21선이 진한 초록색 선이죠. 이걸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전부 다 긍정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일단은 중요한 어떤 21선이라는 저항, 어떤 이런 고비를 일단 잘 소화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 위쪽에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라서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경계는 필요한데 일단은 뭐 특별히 이상한 모습은 안 보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상승 탄력은 뭐 조금 좀 둔화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이 쉬어가면서 서서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의 나스닥의 움직임은 사실상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체가 되면서 뭐 심하게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간 조정, 어떻게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몇 달째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미국 증시의 건전성을 높이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안 되죠, 그죠? 아무튼 서서히 속도 조절해가면서 잘 올라가는 그런 미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뭐 상승 추세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건 아닌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좋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 그죠? 이번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큰 조정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런 자리들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은 상승 추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지금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S&P 지수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에요. 어떤 이 최근에 요 정도의 건강 상태를 보면은 S&P 지수는 이런 자리들을 지금 이런 자리들 부근까지 지금 왔죠. 21선을 완전히 돌파한 척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S&P 지수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뭐 힘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인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패스하고요. 어젯밤 그래서 그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안정이 많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급격히 변동성이 쭉쭉쭉쭉 연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시장은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 다만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지금 나스닥이 이제 21선에 걸쳐 있기도 하고 S&P 지수는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저항 부분에 좀 와 있긴 한데 이런 자리가 이제 좀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변동성이 지금까지 안정된 건 좋긴 한데 아직까지 이런 흐름 자체는 좋긴 한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때입니다. 단기 낙폭화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4거래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반발이 톡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죠? 이 자리는 지난번 사중저점을 만들었던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톡 하고 튀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시장이 뭐 이 정도 흐름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건 맞아요.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왜냐? 지금까지 이렇게 21선, 여기 빨간색 진한 선, 그죠? 21선, 진한 초록색 선, 61선 같은 거를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수평이잖아요. 이제 아래쪽으로 이런 이평선들이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지금 수평입니다. 수평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자리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어떤 강한 에너지가 모여 있다라는 건데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61선이라든가 좀 전에 보셨던 그 진한 61선이라든가 이 진한 21선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아래쪽으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힘을 모아놨던 중요한 자리들의 중심이 21선, 61선인데 그런 자리들을 지금 이제 그런 자리들을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좀 긴장감을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한 번쯤 톡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많이 안정되긴 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21선, 61선을 아래쪽으로 강하게 깔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걸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반도체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상한 것 없습니다. 21선, 그죠? 21선 저항에 걸리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심각하게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게 봐야 됩니다. 긍정적입니다. 그죠? 나스닥 지수 21선, 그죠?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자리, 변동성이 한번 톡 하고 튀어나와서 21선 맞고 한 번쯤 자빠질 가능성도 있는 자리.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요. S&P 지수도 그죠? 이런 여기 저항, 저항에 근접했습니다. 이제 이런 저항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한 번쯤 톡 하고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빠지는 거를 지금은 일단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일단 상승으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번쯤 톡 하고 빠질 가능성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죠?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뭐 채권 시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은 잘 없으나 분명히 좋긴 합니다. 방향성 위쪽으로 잡았어요. 이 힘을 사실 굉장히 많이 모으긴 했습니다. 그죠? 그 누구보다 힘을 많이 모아서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죠? 이 잠재적인 에너지들이 언젠가 이제 터져 나오긴 할 거예요. 그죠? 언젠가 터져 나올 건데 터져 나오면은 이제 다시 또 굉장히 또 큰 시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일단 그런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러면은 그런 힘들이 톡 하고 튀어나와서 시세가 터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선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기 위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선들을 지금은 이제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이었는데 그 고점을 여기로 잡아서 본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다른 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대략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고점을 지나는 요런 선이 되겠죠. 그죠? 뭐 아니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일단 딱 눈에 띄게 봤을 때 여기가 한 자리 저항이고 여기가 한 자리 저항입니다. 그리고 3중 고점형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다면 진짜 의미 있는 저항 이 자리만 넘어선다면 여기를 넘어선다면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각선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전고점 자리, 직전 고점 자리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그 자리 넘어가면은 대응한다. 요런 생각도 요런 대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외환 시장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로의 이제 추세 전환을 염두에 봐야 되는 게 아닌지, 뭔가 본격적인 달러 강세로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듯한 뭔가 어떤 이벤트 명분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혼조한 자리 다 말씀드렸고요.
뭐 금값도 주식시장과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어떤 이런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와 있긴 하다.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올라간다. 한 번쯤 뭐 톡하고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때다. 요런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보시자면 양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그죠? 어제 수요일 날 급등했던 피로감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21선이죠. 21선이 저항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정도입니다.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은 안 됩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보셔야 되는 점은 풋옵션인데요. 풋옵션들이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깨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또 자연적인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좀 전에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죠. 한 번쯤 톡하고 빠질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한국 증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한 번쯤 톡하고 풋옵션이 튀어오르거나 21선 부근이니까 이런 걸 핑계로 해서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지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일단 아직까지는 좋게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풋옵션들이 중요한 지지선,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왜 이런 자리냐? 여기 이날 종가, 11월 3일 월요일의 종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풋옵션들 입장에서. 왜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지지력으로 해서 이렇게 당분간 박스권이었으니까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가는 걸 택한 겁니다. 오늘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급락폭락 위험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뭐 거의 없애버렸다고 볼 수 있겠고 추세적으로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없애버렸다고 보실 수 있겠고 이 아래쪽으로 깨버려서 레벨 다운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뭐다 이제 뭐 방향이 위쪽으로 일단 많이 돌아섰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풋옵션이 힘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오늘 이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 정도 이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좀 전에 그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보여드렸었죠. 그죠? 바이오테크 ETF 보여드렸었는데 한국 증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좋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순환매를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았는데 다시 분위기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순환매 그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 코스피 반도체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조금 이제 한동안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좀 상승이 둔화될 수도 있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손잡고 올랐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오르면 하이닉스가 쉬어가고 하이닉스가 오르면 삼성전자 쉬어가는 이제 약간 힘 빠진 반도체가 좀 되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증시에서도 뭐 물론 이제 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좀 쉬어가긴 하는데요. 제약바이오가 근데 어쨌든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에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괜찮을 수 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도 또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잠깐만요. 코스피에서는 보시다시피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좀 부진한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 나타났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부진했네요. 그죠. 어쨌든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잠깐 보시자면은 삼성전자는 잘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직전 고점 여기 저항에 좀 살짝 걸려서 상승이 둔화된 정도고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하이닉스는 단기 바닥을 확인 중입니다.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는 중이에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눌림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부터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잘못되면 또 도망가야 되고요. 좀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날부터 내일 하이닉스가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걸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잘 풀리는 경우에 보수적인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내일부터 하이닉스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 한국 증시가 어쨌든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환율도 안정되는 모습. 1475원. 글쎄요. 뭐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그런지 일단 75원은 저항으로 인식되는 모습이고 환율이
단기 고점을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상승 추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접어들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 상승 추세 중이긴 한데 일단 조정이 진행되겠다라는 의지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아요. 다 봤고요.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증시네요. 역시 오늘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 바닥 확인했다,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흐름. 중국 증시도 이 정도면 오늘 바닥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구나, 하반경 직성 정도는 확인한 겁니다. 독일 증시는 어떨까요? 그죠? 바닥 확인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하여튼 미국 증시가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유럽 증시는 오늘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